안녕하세요.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혜연입니다. 원래 사람이 뭔가를 배울 때는요, 가장 못난 나 자신과 만나는 겁니다. 내가 잘난 내 모습만 보면 기분 좋죠. 뿌듯하고 자신감이 막 샘솟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성장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게 되는 지문들은 우리를 참 많이 작아지게 만드는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작은 나와 만나야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혹시 문제 다시 안 풀고 바로 해설 강의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잠깐 멈추시고요. 저 어디 안 갈 테니까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시험장에서 풀었는데,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정독하고 오세요. 자, 그럼 준비되셨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32번 빈칸 추론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는요, 그냥 순서대로 읽으셔도 괜찮아요. 읽다가 주제가 뭔지 알겠다 싶으면 빈칸 문장 들렸다가 선택지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The critic이니까 이제 비평가네요. Who wants to write about literature? 그러니까 문학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은데 from a formative perspective 그랬거든요. A formalist라고 했어요. formalist니까 형식주의가 되겠네. 이 형식주의의 관점에서 문학에 대한 글을 쓰고 싶은 그런 비평가는요. Must first be a close and careful reader.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 굉장히 면밀한 주의 깊은 독자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who examines all the elements of a text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그 글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다 examine, 하나씩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and, 그리고 얘가 첫 번째 동사, 얘가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되겠죠. questions,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는 겁니다. How they come together. 여기서의 they는 이 온갖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글 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한데 결합을 해서 to create a work of art. 예술 작품을 만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본대요. 와, 쌤, 어려워요. 아니야, 잠깐만. 일단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비평인데 형식주의적 비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맞죠? 우리가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해놨습니까? 글 속에 있는 요소들을 각각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까지 괜찮지? 쌤, 그 글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작품을 이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도 제기해보는 거래요. 자, 뭐 여기까지 억지로 이해했어요. 조금만 더 가봅시다. Such a reader. 자, 그러한 독자는요. Who respects the autonomy of a work. 어떤 작품의 autonomy는 자율성이잖아요. 자율성을 존중을 해요. 그리고 achieves an understanding of it.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달성을 하는데 빈칸하는 방법에 의해서 달성을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 지금 무슨 표현을 썼어요? 쌤. 이 형식주의 비평가, 이거를 이제 독자로도 표현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작품의 자율성을 갖다가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치?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 읽고 답을 알겠는데? 싶더라고요. 아니야. 이거 이상한 스킬 쓰는 거 아니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 아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글 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살펴봤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어떤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라고 했잖아요. 자율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auto란 말이 붙으면 스스로란 뜻이잖아. 외부의 영향력을 받아서 행동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건 자율적인 게 아니지. 내가 내 안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내가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게 자율적인 거죠. 쌤, 그러면 이 작품도요, 뭔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자율성이라는 건 그 작품 내부의 요소들만 갖고 결정한다. 약간 요런 뉘앙스. 자,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오늘 수강 후기에 꼭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요. 바로 초반에 답을 찾았습니다. 저한테 자랑해 주세요.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자, 근데 아직 여기까지 생각 못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빈칸 문제는 핵심어를 최소한 서너 번은 반복을 해줄 테니까 계속 가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stead of는 뭐뭐 하는 대신에니까 우리 그냥 not으로 편의상 해석을 해볼까요? 뭐 하는 게 아니라 examining historical periods, 어떤 역사적인 기간이라던가 author biographies니까 작가의 전기라던가 아니면 literary styles니까 어떤 문학적인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뭐예요? 외적인 요소들 아니야? 그치?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아니라 he or she will approach a text. 이 사람은 이 글에 접근을 하는데요. with the assumption, 다음과 같은 가정을 가지고 글에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가정인가 동격절로 한번 볼게요. It is a self-contained entity. 아, 이거는 self-contained가 뭡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거잖아. 쌤, 그러면 그 자체로 모든 걸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로 그렇게 글에 접근을 하는 거네요. 그치? 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있어요. That he or she is looking for the governing principles. 자기가 지금 뭔가 지배적인 원리를 찾고 있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allow the text to reveal itself. 그 글이 자기가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그 원리, 이런 거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확실히 나왔지? 뭐예요? 외부적인 것들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a self-contained entity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또 뭐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reveal itself,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다 라고도 표현을 했잖아. 와, 지금 핵심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됐어요. 이제는 끝까지 다 읽고 답 찾을 거야. 이게 더 이상한 거지. 그죠? 네 번이나 반복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택지로 한번 가봅시다. 무슨 얘기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작품의 그 내부에 있는 요소들만 잘 살펴보고서 그 글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 이게 형식주의적인 관점이다. 그 얘기를 찾아야 됩니다. 자, 1번에 봤더니 putting himself or herself, 자기 자신을 어디다가 두냐 하면 both inside and outside it, 그것의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 자신을 둔대요. 일단 바깥쪽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안 좋아. 우리는 지금 작품 내부에서 모든 요소를 다 찾아서 살펴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치? 자, 2번 볼게요. Finding a middle ground니까 어떤 중간 지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Between it, 그 작품과 세상 사이에. 네? 작품과 세상 사이의 중간지대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작품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얘도 아니고요. 3번 볼게요. Searching for historical realites니까 역사적인 어떤 실제, 현실 이런 걸 찾는답니다. Revealed within it, 그 작품 내에서 밝혀진. 아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역사적인 기간이니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넌 아니야. 4번 볼게요. Looking inside it, 작품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Not outside it or beyond it, 작품의 외부나 작품을 넘어서서가 아니라. 이거네. 작품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작품의 내부적인 요소를 살펴본다, 작품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 원리를 찾는다, 다 같은 얘기잖아요. 좋아. 답은 4번이야. 그래서 우리 inside it 여기에 집중해서 답 골랐고요. 5번 볼게요. Exploring its characters' cultural relevance. 그 등장인물들의 어떤 문화적인 관련성, 이런 거를 탐구해 본다. 네? 등장인물의 문화적인 관련성이요? 뭔 소리야. 작품 내부에서 모든 요소를 찾는다. 요거를 골라야지. 그죠? 자, 그러면 답 나왔어요. 이제 남은 건 편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라고 했어요. The correspondences니까 correspondence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서로 서신을 왕래하고 이런 것도 correspondence고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연관을 맺고 관련을 맺고 있는 거 correspondence라고 이야기해요. 이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 소설 에어비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자, 이 소설의 등장인물과 그리고 the people he knew personally, 그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 둘 사이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may be interesting,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잠깐만. 그러면 이거 읽고 무슨 생각을 했어야 돼? 아, 제임스 조이스 소설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작가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이거 작품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작품 외부의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와의 관련성, 뭐 이건 재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for the formalist, 이 형식주의자에게 있어서는요, they are less relevant.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요? To understanding how the story creates meaning.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이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사실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뒤에 나오겠지. 진짜로 뭐가 중요하냐면 are other kinds of information, 다른 종류의 정보가 중요한 거라고. That the story contains within itself, 그 이야기가 안에 내포하고 있는 다른 류의 정보가 중요한 거라고요. 아, 쌤 또 나왔어요, 핵심어. 찾았어? 이번에 뭐예요?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됐죠? 자, 그래서 이 글은 정말 절규하는 글이에요. 핵심어를 정말 지뢰처럼 쫙 깔아두고 야, 이래도 못 찾겠니? 이러면서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오답 노트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기출은 오답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뭐 틀렸던 거 끊어읽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오답 노트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약간 필기 노동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오답 노트를 하고 싶으시면 우리 아까 이 글을 읽고 반복된 핵심어 쭉 나열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 듣고 내가 찾은 거랑 쌤이랑 다 맞았네? 아, 나 2개 놓쳤는데 이것도 힌트였구나? 이렇게 찾는 게 그게 진짜 오답 노트입니다. 됐어요? 아, 잔소리 그만해. 알았어. 자, 33번. 이거 어려웠죠? 잘 풀었어요? 진짜 어려웠는데.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얘는 첫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anufacturers, 이 제조업자들이 design their innovation processes니까 자기들의 어떤 혁신의 과정을 설계를 하는데 around the way, 어떤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하냐면 they think the process works,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 과정이 작동하는 그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제조업자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지? 그래서 그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쌤, 지금 이 글은요, manufacturers, 이 제조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사람들은 혁신의 과정을 갖다가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설계하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 이걸 중심으로 설계를 한답니다. 맞죠? The vast majority of manufacturers, 이 제조업자들의 아주 대다수가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product development and service development, 제품 개발이랑 서비스 개발이랑 이런 거는 are always done, 항상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야? 이거는 제조업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또 있어요. That, 얘가 이제 두 번째 think에 걸리는 대절입니다. Their job is always to find.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필요를 찾아내서 feel it. 그거를 메워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우리 rather than이라는 건 사실 not으로 많이 바꿔서 해석을 했었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해온 친구들은 알 텐데 그렇게 풀었으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답에 접근을 했을 겁니다. 뭐가 아니라 to sometimes find and commercialize an innovation that blank, 빈칸하는 어떤 혁신을 찾아서 상업화하는 게 아니라. 됐어요? 아, 쌤, 지금 이 제조업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필요를 찾아서 메워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자신들이 찾아서 이거를 채워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맞지? 뭐가 아니라 빈칸한 혁신을 찾아서 그걸 상업화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뭐가 아니라가 붙었어요. 뭡니까? 빈칸하는 혁신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 됐어? 글씨 날아가지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 우리 다 잡았어요. 자, 조금 더 가봅시다. Accordingly,
따라서 manufacturers have set up 이 제조업자들이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듭니까? Market Research Departments니까 시장을 조사하는 부서를 만들어요. To explore the needs of users in the target market. 그 목표 시장 여기에서 사용자들의 필요를 갖다가 탐색하기 위한 부서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라 그랬어? 필요를 찾아가지고 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일단 필요를 찾는 부서를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roduct Development Groups니까 제품을 개발하는 또 그런 그룹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그룹은 to think up suitable products to address those needs. address라는 게 어떤 뭐 고민거리나 이런 걸 다루고 처리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필요를 다루기 위해 적합한 제품을 생각해내는 제품 개발 부서 이런 것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개발 부서에서 일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제조업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The needs and prototype solutions of lead users. lead user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시험장에서 뭔지 몰랐겠지만 그냥 lead user라고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lead user들의 필요와 그리고 prototype solutions니까 prototype이라고 하는 게 뭔가 원형이나 견본이 되는 뭐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 lead user들의 그런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are typically rejected. 보통은 그냥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As outliers of no interest. 아무런 흥미도 없는 그런 그냥 outlier로 말입니다. outlier가 뭘까요? 얘는 평균치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이제 예외적인 그런 존재를 갖다 우리가 outlier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드 유저들 너네들은 너무 이 평균이랑은 멀리 떨어져 있는 되게 좀 특이한 애들이잖아. 특이치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 그러니까 그건 안 돼 라고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 니마 여기서 지금 거부된다 라고 표현을 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빈칸 문장에 not 요거 찾았죠?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요거 답이 나오겠네? 그치? 무슨 혁신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 이 리드 유저들을 이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해결책 이거는 지금 다 거부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쌤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될게요. 리드 유저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사람들이 찾아낸 해결책, 혁신, 이거는 지금 무시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 선택지로 한번 가봅시다. 리드 유저가 찾아낸 해결책은 무시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리드 유저가 찾아낸 여기에 해당하는 말을 고를 거예요. 선택지 1번을 보겠습니다. Lead users tended to overlook. 리드 유저들이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 간과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찾아낸 여기에 해당하는 말을 골라야 된다니까? 2번 Lead users have already developed. 리드 유저들이 이미 개발한 게 찾아낸 거잖아. 오 이거 괜찮은데? 3번 리드 유저들이 encountered in the market. 시장에서 마주한. 아니 이미 있는 해결책을 가서 마주한 게 아니지. 그죠? 지금 시중에 해결책이 안 나온 상태잖아요. 4번 Other firms frequently put into use. 다른 회사들인데요. 얘네들이 자주 사용을 하는 거래요. 아니 다른 회사 지금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리드 유저란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5번이요. Both users and firms. 사용자와 기업 모두가 have valued. 가치 있게 여긴대요. 아니 리드 유저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참고로 리드 유저는 뭐예요? 그치? 뭔가 이제 유행이나 이런 걸 선도하는 겁니다. 그게 막 유행이 되고 너도 나도 너 그거 써봤어? 나도 그거 살까봐 이렇게 되기 전에 정말 앞서서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사용자를 리드 유저라고 하는 건데 뭐 몰랐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셨을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Indeed, 실제로 when lead users innovations 이런 리드 유저들이 찾아낸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게 do enter a
firm's product line. 이때 두는 이제 강조의 의미죠. 진짜로 그 회사의 생산 라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적에 They typically arrive. 이것들은 보통 도달을 하게 되는데 with a lag니까 여기 하단에 지연이라고 나와 있죠. 지연과 함께 도달을 한다는 얘기는 늦게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지, 생산 라인에. And 그리고 by an unusual이니까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unsystematic, 체계적이지 못한 경로로 그렇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되게 홀대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쌤, 이 리드 유저들의 혁신이라고 하는 건요. 네, 결국은 그 회사의 어떤 생산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막 체계적이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것도 한참 있다가 늦게서야 그렇게 도달이 되는 거네요. 그치? 결국 반영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늦게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33번은 어떤 요령으로 풀었냐면 빈칸의 구조를 딱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똑같은 논리 구조의 문장이 하나 등장을 해서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시켰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영어만 많이 읽거나 문제집만 많이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글을 하나를 읽더라도 굉장히 치밀하게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빈칸, 이 문제의 장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우리 34번 같이 한번 볼게요. 얘도 역시 빈칸 문제가 되겠어요. Development can get very complicated and fanciful. 그랬어요. Development, 발달? 발전? 근데 뒤에 봤더니 이제 막 음악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음이 전개되는 거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fanciful이라고 하는 건 뭐 공상의, 기발한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이제 기발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가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당연히 뭔지 몰랐다는 가정하에 한번 풀어봅시다. 쌤, 저는 음악 전공해가지고 알고 있어. 그래, 축하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몰랐을 거예요.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당연히 편하게 읽을 수 있겠지만 몰라도 답 찾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우리 바흐의 푸가라고 하는 거, 이게 illustrates, 뭐를 보여주냐면 how far this process could go. 얼마나 멀리까지 이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될 수 있는가, 이거를 잘 보여준대요. 뭔 과정인데? 난 푸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 뒤에 나오겠지. When a single melodic line이니까 하나의 어떤 멜로디 라인이요. Sometimes, 때로는 just a handful of notes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노트가 뭐 이런 음표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몇 안 되는 그런 음들이요. 이게 was all, 전부라니까? 어떤 전부입니까? 요렇게 꾸며볼까요? That the composer needed. 이 작곡가가 필요로 하는 전부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 쌤. 하나의 멜로디 라인만 있으면 된다는 거네요. 그치?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a brilliant work.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작품은 어떤 겁니까? Containing lots of intricate 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복잡한이거든요. Within a coherent structure. 자, 요 단어는 하단에 통일성 있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통일성 있는 구조 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많은 어떤 곡의 전개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곡가는 뭐만 있으면 돼? 하나의 멜로디 라인만 있으면 된대요. 쌤, 문장이 길긴 한데요. 읽어보니까 결국은 멜로디 라인이요. 이게 딱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은 작곡가가 굉장히 막 복잡하게 전개되는 그런 곡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푸가가 뭔지 몰라도 알겠지. 이게 뭐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모방 반복하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형식을 우리는 이제 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이어서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베토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읽어야 돼 이러지 말고 베토벤 이야기도 읽으나 마나 뭐겠어요? 그냥 하나의 멜로디 라인인데 이거를 막 전개를 시켜가지고 복잡한 곡을 탄생을 시키더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 자, 한번 볼게요. 베토벤의 그 유명한 오 교향곡 있잖아요. 이것이 provides an exceptional example. 아주 뛰어난 그런 사례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냐면 how much mileage a classical composer can get out of a few notes. 이 클래식 음악의 작곡가가 그냥 단 몇 개 되는 그런 음과 그리고 단순한 어떤 리듬감이 있는 태핑이니까 뭐 두드리는 그런 소리겠죠. 이런 것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갈 수 있는가. 이게 뭐야?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얼마나 멀리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가? 이거겠지. 아, 쌤, 또 똑같은 얘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몇 개의 음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걸 해낼 수 있는지 이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사례다 이거네요. 그치? 여러분 그 유명한 노래 아시죠? 따다다단 이거 있잖아. 그치? 이게 that everyone has heard somewhere or another.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선가 들어봤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여러분 이 뭐 시험 보고 나서 막 시험 어땠어 저땠어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렇게 슬쩍 봤더니 야 따다다담 그거 있잖아 막 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따다다담에 압도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단순한 그 표현이 얼마나 복잡하게 반복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여기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throughout 뭐를 통해서 뭐 내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Not only A뿐만 아니라 but B 내내 말이에요. The opening movement니까 movement가 뭐 곡이 전개되어 나가는 거 악장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곡이 시작하는 악장의 그 부분뿐만 아니라 the remaining three movements니까 남아있는 세 개의 악장을 통해서도 이게 계속 전개가 되더라, 반복이 되더라, 활용이 되더라 뭐 그런 말이 들어가겠죠? Like 이거는 a kind of 일종의 뭐와 같냐면 모로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음악에 있어서 주제가 되는 구 뭐 이런 거기도 하고요. Or a connected thread 이게 마치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실과 같더라는 거예요. 아 쌤 그러면 게임 끝났네요. 그치? 선택지 한번 봐봐. 뭐 찾아야 돼요? 와, 이게 얼마나 반복되고 더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지 그거 찾으면 됩니다. 1번을 봤더니 makes the composer's musical ideas 이 작곡가의 어떤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contradictory 모순되게 만든대? 모순되게 만든다고요?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단순한 멜로디지만 이거를 막 반복하면서 복잡하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더라. 그 얘기가 나왔지. 2번 볼게요. appears in an incredible variety of ways. 자, 이것이 나타나는데 따다다담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이 멜로디 라인이 나타나는데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우리가 찾던 거잖아요. 단순한 멜로디 라인이 반복 전개되면서 아주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 답은 2번이네. 3번 provides extensive musical knowledge니까 아주 광범위한 음악적인 지식을 창의적으로 네? 음악적 지식을 제공한다고요? 4번이요. remains fairly calm within the structure니까 그 구조 내에서 꽤나 차분한 상태를 네? calm하게 유지한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 5번이요. becomes deeply associated. 굉장히 연관을 맺고 있대요. 뭐랑? one's own enjoyment. 자신의 어떤 즐거움. 네? 즐겁다, 좋다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 전혀 나오지 않았죠. 감정과의 관련성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왔네. just as, 꼭 뭐뭐처럼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We don't always, not always니까 늘 그런 건 아니지.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See the intricate brushwork.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그 붓놀림이라고 하는 거를 항상 알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잡한 붓놀림은 that goes into the creation of a painting. 어떤 그림의 창작에 들어가는 거겠지.
우리가 이런 붓터치 하나하나를 다 알아보는 건 아니듯이 we may not always, 우리가 항상 알아차리진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베토벤이 keeps finding fresh uses for his motto. 자기의 어떤 이런 주제구를 어떻게 계속해서 뭐 새롭게 사용을 하는 방법을 찾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how he develops his material. 그가 자신의 이런 소재를 into a large cohesive statement. 더 큰, cohesive는 이제 응집력 있게 서로 연결이 잘 되는 거지. 이러한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전개시키는가. 우리가 뭐 사실 그 방식까지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모를 수도 있다는 걸 뭘 이렇게 자세히 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죠. A lot of the enjoyment we get from that mighty symphony. 그 아주 강력한 심포니 교향곡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요렇게 수식이구나. 됐죠? 자, 그 심포니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많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stems from,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다 이런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The inventiveness behind it. 그 이면에 있는 창의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The impressive development of musical ideas. 이 음악적인 아이디어의 인상적인 어떤 전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어려워? 아니 똑같은 얘기잖아. 우리가 왜 어떤 곡을 듣고 그렇게 즐거운 거야? 왜 그래요? 아, 쌤, 그 이면에는 그 단순한 어떤 주제구를 그렇게 다양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창의성이 숨어있기 때문이네요, 결국은. 그래. 그래서 우리 반복된 핵심어 통해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구나라는 것도 잘 찾았습니다.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도, 미, 솔. 요게 이제 저의 어떤 주제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반복하면서도 약간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모방 변형을 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면 도미, 도미, 미솔, 미솔, 솔도, 솔도 뭐 이렇게. 뭐 비슷한 전개인데 좀 바꿨죠. 아니면 도, 미, 미, 솔, 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분명히 똑같은 모토인데 이거를 제가 계속 모방하면서 변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끝도 없이 많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됐죠? 좋아. 자, 그 다음에 35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그래서 무관한 문장 찾기가 되겠고요. 우리 앞에서 너무 고생했잖아요. 10년을 늙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잠깐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곳이 35번입니다. 근데 진짜 잠깐이죠. 잠깐 한숨 돌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지옥의 레이스. 그래, 순서 문제가 펼쳐지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이걸 푸는 동안을 좀 누려보자고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he animal, 동물인데요. In a conflict between attacking a rival and flee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between A and B니까 A와 B 사이에 어떤 그 갈등에 놓여 있는 동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기의 라이벌을 공격하는 거랑 그냥 도망가는 거랑 이 둘 사이에 갈등에 놓여 있는 동물은 may initially 처음에는요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충분한 정보가 없을 수 있죠. 뭐 할 수 있는 to enable it, 그것으로 하여금 to make a decision straight away, 곧장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더라? 혹시 기억납니까? 아, 원래부터 몰랐어. 그래. fight or flight 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생존에 있어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가장 시급한 이제 두 가지 판단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쌤, 이게 공격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도망을 갈 거냐? 이런 갈등에 놓여 있는 동물은 당장에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보가 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네요. 그치?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무관한 문장 찾기 할 때는 이 첫 문장을 갖다가 생명줄처럼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잘 붙들고 이제 여기서 벗어난 애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낼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If, 만약에 the rival is likely to win the fight. 그 나의 라이벌이 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 그러면 then the optimal decision,
최적의 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would be to give up. 그냥 포기하는 거죠. immediately가 즉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not risk getting injured. get injured라고 하는 게 이제 부상을 당하는 거거든요. risk ing는 뭐뭐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거니까 부상당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그냥 바로 포기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지. 그죠? 자, 지금 첫 번째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이길 것 같아. 그러면 나의 라이벌이 이길 것 같다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도망을 가는 거 이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련 깊은 이야기지. 자, 그 다음 선택지 2번 보겠습니다. But 하지만 if the rival is weak and easily defeatable. 만약에 그 라이벌이요 되게 약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내가 패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제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there could be considerable benefit. 상당한 이점이 있겠지. 뭐 하는 데 있어서. in going ahead. 그냥 계속 자기가 진행을 해서 in ing에 걸리는 게 이렇게 지금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obtaining the territory. 그 영토부터 시작해서 암컷이나 먹이나 아니면 whatever is at stake. at stake 이제 뭐 걸려있는 이런 거거든요. 뭐 거기에 걸려있는 뭐가 됐던 간에 자기가 다 그걸 얻는 거 이게 여기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쌤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내가 이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가서 그냥 탁 쟁취해 오는 거 이게 맞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 가서 쟁취하는 게 맞는 상황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Animals under normal circumstances. 그냥 이제 평상시에 어떤 상황 하에 있는 동물들은 maintain a very constant body weight니까 아주 일정한 체중을 유지를 해요. 그리고 they eat and drink enough. 충분히 먹고 마셔요. For their needs at regular intervals. 어떤 정기적인 그 간격을 두고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충분히 먹고 마셔. 네? 아니 지금 공격할까 도망갈까 이 둘 사이에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뭐 체중을 유지하느니 뭐 충분히 먹고 마시느니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마치 선물과 같이 그냥 평가원에서 준 문제예요. 너 힘들었지 빈칸 푸느라고. 이거 줄게 선물이야. 틀렸으면 안 되는데 선물 여러분 받아야죠. 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받아야지.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4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By taking a little extra time이니까 이제 시간을 약간 내는 거예요. 그래서 to collect information, 정보를 좀 취합을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About the opponent, 상대편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the animal is more likely to, 동물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냐면 reach a decision, 다음과 같은 결정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That maximizes its chances of winning. 자기가 이길 chance가 어떤 가능성 이런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자기가 이길 가망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결정에 도달하는 겁니다. 오, 쌤. 정보를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결정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뭐 그 얘기네요. 그치? 자, 여기서의 비교 대상은 뭐예요? If it takes a decision without such information. 뭐 그런 정보도 없이 그냥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말이에요. 됐지? 시간만 조금 더 있으면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Many signals are now seen. 많은 신호들이 이제는 이렇게 여겨져요. 뭐라고? Are having this information gathering. 이런 어떤 정보 수집이라던가 아니면 assessment function. 이런 평가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Directly contributing to. 그리고 이게 곧장 어디에 기여를 하냐면 the mechanism of
decision making process니까 의사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의 메커니즘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바지한다는 거야? by ing 방법도 나오네. by supplying vital information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about the likely outcomes of the various options 다양한 선택 사항에 있어서 있을 법한 결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 괜찮진 않지만 앞에 워낙 아닌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치. 그래도 이제 읽은 김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만 확인하고 다음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싸워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이제 그 평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평가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이게 어디에 기여를 하겠어요? 의사결정 과정에 당연히 기여를 하겠지. 그리고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죠. 됐어요? 근데 이 정보는 당연히 뭐에 대한 정보겠어? 아, 내가 이런 걸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 거기에 대한 정보겠지. 쌤, 읽어보니까 앞에 나왔던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답 다 찾았습니다. 이제 36번 갈 거고요. 자, 이제 올 것이 왔어요. 그래,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서 문제 풀 때는 일단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끝말잇기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 얘기로 끝났는데? 그럼 제일 좋은 건 다음 단락도 사과 얘기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끝말잇기 하듯이 답을 찾아가는 건데요. 물론 이 모든 게 아주 명시적으로 눈에 빤히 보이게 끝말잇기를 ABC 단락을 다 주진 않아요. 보통은 그 세 개의 단락 중에서 하나 정도의 연결고리는 끝말잇기 식으로 찾게끔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전략 1번 끝말잇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요즘 공부법 이런 거 소개해주는 그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보면 굉장히 좀 피상적인 얘기들만 많이 해줘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스킬적인 이야기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평가원이 정말 추구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빤히 들여다 보이는 단서가 아니라 내용적인 단서로 출제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용 단서로 문제를 푸는 것도 반드시 머릿속에 하나의 옵션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순서 문제는 내용으로는 절대 못 풀지. 아니야. 내용 단서도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특히 3점 배점이 되어 있는 어려운 문항 같은 경우에 이게 딱딱딱 세 개의 순서가 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진짜 찰떡인 아이 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B, C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B 다음에 C가 오는 건 확실해. 라고 하면 일단 그걸 먼저 확정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B 앞에 놓을 거냐, C 뒤에 놓을 거냐,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의 순서를요. 일단 찰떡궁합인 아이들 먼저 추려낸 다음에 나머지를 놓고 고민한다. 보통 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말로 하면 뭐해요.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The fossil fuel record니까 화석 기록이에요. 이게 provides evidence of evolution이니까 진화의 증거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쌤, 이 화석 기록을 보면요. 네, 우리가 진화의 어떤 증거? 이런 걸 얻을 수 있나 봐요. 그지? 조금만 더 해볼까요? The story the fossils tell. 이 화석이 해주는 이야기,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구나. 화석이 해주는 이야기는 is one of change, 변화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화석은 우리한테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군요. Creatures existed in the past. 이 생명체들은 과거에 존재를 했었어요. That are no longer with us.
근데 이 생명체들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랑 함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석을 보고 연구를 하는 거죠. Sequential changes니까 이렇게 쭉 연달아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은 are found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in many fossils, 많은 화석에서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 화석이 어떻게 하냐면요. showing the change of certain features over time, 오랜 시간에 걸친 어떤 특징들의 변화를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from a common ancestor,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뭐의 경우에 있어서랑 마찬가지로, 말의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어요. 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핵심 내용은 여기 뭐예요? 쌤 그러니까 어떤 특징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요거를 화석이 보여주는 거군요. 그치? 계속해서 지금 변화라는 핵심어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요거를 이제 잘 살펴보면 진화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읽었을 때 뭐랑 뭐의 순서를 찾는 게 좀 제일 편하던가요? 제가 아까 찰떡궁합인 애를 먼저 찾으면 그럼 좀 수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찰떡궁합인 애를 찾으셨어요? 일단 C, B의 순서로 찰떡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일단 C 단락을 읽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Apart from demonstrating that evolution did occur. 이 apart from이니까 뭐 이외에도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진화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일어났구나. 여기서 did는 강조해요. 진화라고 하는 게 진짜로 일어났구나 라는 거 보여주는 이외에도 쌤 끝말잇기도 찾았어요. 찾았어? 여기 뭐가 있어요? 진화라고 하는 게 일어났구나. 아까 박스에 무슨 얘기가 나왔지? 진화의 증거가 되어줘요 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끝말잇기 법칙에 의해서도 박스 문장 뒤에 C가 붙는 게 좋겠습니다. 맞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 화석의 기록이라고 하는 게 또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test of the prediction, 어떤 예측의 검증이라는 걸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예측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made from evolutionary theory, 이 진화 이론으로부터 나온 거래요. 쌤, 잠깐만. 이 어떤 예측? 이게 예측이 맞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화석 기록이 해줄 수 있다. 요 얘기네요. 그치?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theory predicts that, 이 이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예측을 하냐면요. single-celled organisms니까 이건 단세포 생물이잖아. 단세포 생물이 multi-celled organisms니까 다세포 생물이에요. 다세포 생물보다는 먼저 진화했지 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쌤 지금 단세포 생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측의 내용입니다. 그치? 그러면 뒤에는 이 예측이 화석에 의해서 실제로 검증이 되더라. 그 얘기가 와야 돼요.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도 또 끝말잇기가 성립되는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끝말잇기가 성립이 되던가요? 쌤 찾았어요. 어딨어? B단락이에요. 왜? 여기 this prediction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네. 그래서 우리는 B단락으로 이어갈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석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뒷받침해주는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다세포 생물이 are found,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이 됩니까? In layers of earth니까 우리 지구의 지층에서 발견이 되는데 millions of years after니까 이 첫 번째로 이 단세포 생물이 나타나고 난 뒤, 그리고 나서 수백만 년이 지나고 나서야 지층에서 다세포 생물이 그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쌤 그러면 예측을 한 게 화석 기록에 의해서 잘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Note that,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The possibility always remains, 항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가능성인데?
동격절이죠. That the opposite could be found. 반대되는 것도 발견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치, 뭐 과학이라는 거 항상 가능성에 열려 있고, 뭐 당장 내일 뒤집힐 수도 있는 게 과학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어찌됐건 간에, 쌤, 지금 여기 the opposite, 그 반대 또 발견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번엔 우리 내용상의 단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반대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앞엔 뭐라 그랬지? 단세포 생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반대가 발견될 가능성도 항상 남아있다 그랬으니 뒤에 A 단락에 가면 무슨 얘기가 와야 돼요? 다세포 생물이 먼저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자,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If, 만약에 multicelled organisms, 이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게 were indeed found, 정말로 발견이 된다면, 근데 어떻게 한 걸로 발견이 되냐면 to have evolved before single-celled organisms, 단세포 생물보다도 더 전에 진화한 것으로 그렇게 발견이 된다면, 그러면 쌤,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그 반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치?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게 정말 발견이 되면요. The theory of evolution,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would be rejected. 이건 이제 거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진화론은 옳지 않은 거지. 얘는 폐기 처분이 되는 거죠. A good scientific theory. 좋은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always allows for가 뭘 허용해주다 이거니까 항상 이 거절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허용하고 열어주는 거잖아요. The fact that 이런 사실 있잖아요. We have not found such a case in countless examinations. 이 화석 기록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examinations,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례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요. 아이고 길다. 요만큼이 다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실이 strengthens the case for evolutionary theory, 진화론에 대한 어떤 그런 주장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치? 지금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예측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진화론이 맞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CBA의 순서다라는 거 찾았고요. 끝말잇기로 2개 해결을 했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내용 단서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자, 3점짜리 문제예요.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아. 한번 해볼게. In economics, 자, 경제학에 있어서요. There is a principle, 이런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known as the sunk cost fallacy라고 해서 매몰 비용 오류라고 알려진 이론이 있습니다. 아니, 저 용어 몰라도 괜찮아. 뒤에 설명을 해주겠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 치고요. 요렇게 한번 영어로 적어볼게요. 이게 뭘까? The idea is that, 자,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when you are invested, 여러분이 투자가 되고 and have ownership, 뭔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한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의 돈을 투자했고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you overvalue that thing. 여러분은 그것을, 가치를 overvalue, 과대평가하게 된대요. 오, 선생님, 너무 오버해서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얘기네요. 맞지, 맞지. 자, 요거 정리해 볼게요. Sunk cost fallacy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투자를 했으면 그리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부여를 하더라. 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BC 순서를 찾아야 돼요. A를 봤더니 The smartest thing a person can do, 할 수 있는 제일 똑똑한 일은 그냥 quit, 그만두는 거래. 왜? 내가 투자했고 내 거라서 내가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데 제일 똑똑한 게 그만두는 거야?
아무런 상관이 없지. A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맞지? 자, B를 볼게요. This, 이것이. 그러면 이것은 뭐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치, 요 내용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투자했으면 그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하더라 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to continue on path and pursuits, 어떤 길, 추구 이런 걸 계속하게 하더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that should clearly be abandoned, 명확하게 버려져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길, 포기해야 되는 어떤 나의 추구 이런 건데 그걸 계속 해나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아, 쌤, 이거 연결 잘 돼요. 자기가 이미 투자한 거에 가치를 너무 지금 오버해서 부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포기해야 되는 건데도 포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는 비단락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너무 괜찮죠. 자, C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Actually, 사실 you can leverage this human tendency to your benefit. 여러분이 이러한 인간의 경향을 여러분한테 유리하게끔 leverage니까 지렛대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아, 쌤, 근데 사실 C단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고 이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뭘 찾자 그랬지? 찰떡인 애들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앞에 올까 뒤에 올까 요거를 먼저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B단락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찰떡인 친구들을 찾은 다음 상대적인 순서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의 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미 투자한 게 있는데 쉽게 버리지 못해요. 거기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사람들이요, often remain in terrible relationships. 아주 끔찍한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They've invested a great deal of themselves. 너무 많이 이미 투자를 했거든.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 쉽게 손절하지 못하는 거죠. Or 아니면 someone may continue pouring money.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Into a business, 사업에. That is clearly a bad idea in the market. 이게 분명히 시장에서는 나쁜 그런 아이디어인데도요. 이미 투자한 게 있으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돈을 쏟아붓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B단락은 읽어봤더니 이 sunk cost fallacy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좋은 점이니 나쁜 점이니 하나, 둘, 셋 나쁜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C단락은 뭐였어요?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거를 to your benefit, 여러분한테 이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A가 B랑 붙는지 C랑 붙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때로는요, the smartest thing a person can do,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일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오, 쌤, 얘는 B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지? 아까 분명히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부정적인 거니까 똑똑한 일은 부정적인 거니까 버려. 손절해. 이게 똑똑한 거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 C랑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BA, 얘네는 찰떡 커플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Although this is true, 비록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it has also become a tired and played out argument 라고 해서 이제 뭐 tired는 지친 거고 played out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된 거예요. 그 영향력이 다 되고 뭐 떨어지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건 정말 캐캐묵은 그런 논쟁이 된다는 거예요. 이 sunk cost라고 하는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건요, doesn't always have to be a bad thing. 꼭 나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쌤, 그러면 A단락에서요, 꼭 나쁜 것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좋은 면도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러면 이 플러스가 어디로 붙어야 돼요? A 뒤로 붙어야지. 그래서 BAC 이렇게 찾는 거죠.
박스 문장을 놓고 B일까 C일까 이러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찰떡커플을 찾은 다음에 상대적인 위치를 찾으시면 된다니까요. 자, 어쨌든 그럼 C 단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은 점도 있다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인간의 경향,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Like someone invest a great deal of money. 자, 이걸 마치 누구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냐면 어떤 사람이요. 아주 많은 돈을 in a personal trainer, 이 개인 트레이너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보장하기 위한 건가요? They follow through. through는 관통의 전치사죠. 끝까지 하는 겁니다. On their commitment. 자기가 약속한 바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like에서 열었던 괄호가 여기에서 닫히는 겁니다. You can invest a great deal upfront니까 여러분이 많은 것을 upfront, 미리 투자할 수 있어요. To ensure, 이건 뭘 보장하기 위한 거냐면 you stay on the path you want to be on. 요렇게 수식이네. 여러분이 계속 있고 싶은 그 길,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어떤 그 진행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뭔 말인지 몰라? 아니, 여러분 알걸요? 그냥 나 매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해야지? 거의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PT 선생님께 거액의 돈을 냈어요. 매일 가야 돼. 안 가도 그냥 액수가 차감된대요. 이거 뭐예요? 매몰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가요. 저 같은 사람은 특히나 반드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의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라도요, 계속 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B, A, C의 순서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공부하는데 책값은 아끼지 마라.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매몰 비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찌됐건 어려운 내용 공부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글을 읽을 때에는 이렇게 단서를 찾으면서 읽는 거구나 라는 것만 얻어가셨어도 여러분 진짜 많이 성장한 거거든요. 남은 기간 공부 잘 하시고요. 우리 9월 해설 강의 때에는 조금 더 밝은 얼굴,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